이번 사고는 과실 몇 대 몇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겁을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보험사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그 말을 듣고 일희일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다가 으아! 그러면서 무진장 겁을 먹게 되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좌회전 할 겁니다.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다가 으아! 허허. 여기에서 요차 이런 거 정말 나쁜 거예요. 이렇게 교차로에 차가 없어야죠. 왜냐하면 이 차 때문에 안 보여요. 아,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무겁게, 저 과태료 지금 4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한 20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 50만 원, 2, 3, 5, 네 번째부터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차를 세울까요? 이런, 이거 서로 안 보여요. 나 좌회전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오면서 쾅! 운 좋으면은 어디 넘어지면서 좀 찰과상, 타박상, 어디 삐는 정도, 염자 이 정도인데요. 아, 그런데 진단이 많이 나왔대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부인께서 배달 오토바이랑 사고 났답니다. 삼거리에서요, 불법 주차된 차에 가려서 안 보였답니다. 아이고, 골절이래요. 네, 많이 다쳤대요. 보험사에서는 2대 8이라고 그래요. 글쎄요, 저렇게 좁은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도 좀 조심했었어야죠. 2대 8까지는 아니고요. 7대 3? 6대 4?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한 7대 3 정도 보고 싶습니다. 직진 우선으로 봐서 70대 30 정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7대 3이든 8대 2든 6대 4든 할증되는 건 똑같아요. 경찰에 신고됐어요. 이제 경찰에 진술도 하러 가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처리 방법. 여쭙고 싶은 것은 정상적인 사건 처리 순서, 차량 수리 비용의 계산 방법, 형사비 가능성입니다. 차량 수리비의 계산 방법은 저는 모르죠. 아, 이거는 서비스 센터나 공급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품 뭐뭐뭐로 가려야 되고 부품 값이 얼마, 공인 값이 얼마.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저로서는 전혀 제가 모르는 거고요. 정상적인 사건 처리 순서. 정상적인 사건 처리 순서. 아니 뭐 정상이고 비정상의 처리 순서가 있나요? 경찰에 접수됐으면 경찰에 조사할 거고요. 경찰에 조사해서 형사적인 문제 진행되고요. 형사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민사적인 문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비율 따져서 처리하겠죠. 내 차에 자차보험 들었으면 나는 내 차 자차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해서 다친 거 치료비 내주고, 손해배상해주고, 오토바이 망가지고 물어주고, 과실 민사적인 것은 우리 보험사에서 종합보험들에서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형사비 가능성입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중상해가 나오면 형사 입건이므로 형사비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어디가 좀 이렇게 삐거나 타박상이거나 그러면 보험 처리 끝나고 처벌 안 받습니다. 공소권 없음입니다. 3주까지는 입건도 안 돼요. 4주 이상부터는 입건되더라도 어차피 공소권 없음이에요. 불송치합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서 10점. 상대가 2주 진단이면 5점, 3주 이상은 15점에 벌점이 부과되는 거죠. 벌점 부과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런데 중상하고 중상해는 달라요. 경찰에서 경상할 때 중경상, 중상 몇 명, 경상 몇 명 할 때는 3주 이상을 중상이고요. 3주 미만을 경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2주와 3주는 별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상의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도 어디가 부러져야 그래도 중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한 6주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상해라는 것은 중상하고 달라요.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이렇게 내 신체의 중요한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때 그때를 중상해라고 합니다. 중상해는 종합보험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12대 예외 사유,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처벌 대상이에요.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중상해가 나오면 그러면은 형사비 대상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원하지 않는 우연적인 사고로 우선은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죄송합니다. 빨리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게 인사드렸군요. 예. 그리고 우리 때문에 다치시게 된 거니까 네, 저희는 다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다 치료해드리고 제대로 손해배상해드리기를 그렇게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점점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합의해야 될 수 있어요? 지금 겁이 납니다. 종합법 말고 별도로 합의를 해야 될 수 있답니다. 상대는 골절 등 부상 정도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어디 골절을 하던가요? 머리 다쳤나요? 머리는 안 다치거나 머리는 다쳤더라도 그냥 타박상 정도인가요? 아까 헬멧 쓰고 계시던데요. 오른쪽 무릎 밑으로 골절이 있어서 수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머리나 신경 쪽은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상해 아니에요. 다리뼈 부러진 거요. 다리뼈 조각조각 나더라도 중상해 아니에요. 붙으면 됩니다. 큰 뼈요. 큰 뼈들은 붙으면 괜찮아요. 이런데 움직이는 거요. 손목, 팔목, 어깨, 무릎도 고관절, 다리도요. 고관절, 무릎, 발목 이렇게 굽어지는 부분이 관절이죠. 관절은 수술한 다음에 뻣뻣해서 못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은 일시적인 한시장애 남을 수도 있고 또는 관절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공관절을 해놓게 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죠. 그러나 그 정도 팔다리의 그런 일부 관절 강직 장애로서는 중상해로 인정되는 걸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중상해 개념이 2009년 2월에 생긴 거예요. 지금 13년 동안. 중상해에 대해서 제가 제일 경험이 많겠죠. 제가 그동안 소송을 많이 했으니까요. 경찰관들은 중상해 잘 몰라요. 의사들도 잘 몰라요. 경찰들은 진단 많이 나오면 12주 진단 나오면 중상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3주 진단인데도 중상해 될 수 있어요. 눈 안구 파열되면 중상해요. 근데 진단은 3주예요. 진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분은요. 그래서 다리 골절 수술해야 된다. 그럼 무릎 밑이면은 경비골일 겁니다. 무릎 밑에 딱딱한 앞에 있는 큰 뼈를 경골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뼈, 가늘한 뼈를 비골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경골 많이 부러지죠. 비골은 장애 남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경골의 가운데 정강이 뼈는 장애 안 남아요. 근데 무릎 바로 밑에 여기는 관절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서. 그리 되면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상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우선 내가 더 많이 잘못했죠. 오토바이 운전자분 내가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떠나서 형사합의 대상이다 아니냐를 떠나서 오토바이 운전자분께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연락드리면서 또 좀 있으면 설이죠. 이럴 때 아유 죄송합니다. 뭐 조금만 마음의 정상이라도 표하면은 그것은 그걸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리 하면은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그래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 겁니다.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형사처벌 대상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 때문에 다치신 분께 내가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